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시간 우리 뭐 했죠? 기후변화의 요인.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에서 첫 번째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방향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세차 운동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지금과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계절 변화가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연교차가 현재보다는 상승할 것이다. 북반구 기준에서는. 자, 그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경사에 의해서도 대기의 온도가 변하는구나 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자전축의 경사, 이 경사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사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을 때, 자, 기준에서 이렇게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벌어진 각을 우리가 지구 자전축의 경사,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얘는 21.5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21.5에서 약 24.5도 왔다 갔다 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 변화에 따라서 태양이 들어오는 양, 즉 고도 값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경사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고요? 태양이 들어오는 고도가 변해요, 변해. 그럼 태양의 고도가 변한다라는 거는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고도라는 거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기울기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축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꽂혀 있을 텐데, 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 누가 탁 쳐서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 기준으로부터 기울어진 이 각을 우리는 경사,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울기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변하게 되냐면, 지면으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자, 지면으로부터 태양빛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하게 들어오겠죠. 그럼 지면, 이 기울기에 따라 사람이 서 있는 이 위치가 조금씩 지면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면적에 의해서 태양이 들어오는 뭐가 달라진다? 고도 값이 변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야. 태양의 고도가 뭐냐? 선생님이 방금 기울기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이 태양의 고도가 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고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지면이 있다. 지평선. 사람이 밟고 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태양이 있는 곳까지 높이를 우리가 고도라고 정의해요. 자,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기울기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라는 거야? 고도의 높이. 태양이 있는 높이가 변한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기울기에 의해 뭐가 변한다고? 태양이 떠있는 이 높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높이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당연히 태양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이해될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태양이 발밑에서 들어와. 그럼 퍼져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많은 면적에 태양이 나눠 들어오는 거지. 그치? 반면에 태양이 머리 위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그 짧은 면적에 그 낼이 쬐일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만 낼이 쬐겠지. 그럼 면적이 아까보단 어때?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크겠죠. 더 덥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기울기 변화에 의해서는 이 고도값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태양의 양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나올 때마다 기울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지면을 표현하고 고도를 표현할 수는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식에 맞춰서 대입을 할 거야. 될까?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태양의 고도, 태양의 남중 고도라는 건 남쪽 하늘에서 들어온다는 그 태양의 높이를 의미해요. 자, 이거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얘는 이게 유도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한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은 한번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얘들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반구, 4분의 1 반구를 그린 거고, 자, 여기는 적도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구라는 거는 지구를 우주 밖으로 이렇게 팽창시킨 거야. 그래서 얘 지구를 똑같이 팽창시킨 가상의 원을 우리는 천구라고 해요. 그래서 천구가 의미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얘 빼고 적도라고 생각하면 돼. 적도고 얘는 위도 90도 북극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지? 중위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적도로부터 38점 떨어진 위도 38도.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는 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평선. 우리 여기 이렇게 사람 살고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사람의 머리 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천정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평선, 사람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면 얘들아 적도랑 똑같은 보조선을 하나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적도랑 천정 사이의 이 각이 결국에 얘랑 동의각이죠. 그러니까 이 각이 위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각은 뭐야? 여기가 90도니까 90도 빼기 위도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 보라색.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태양이 떠 있는 높이 알고 싶은 거죠. 높이. 다른 말로 고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한번 고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평선에서부터 태양이 있는 것까지 높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지평선 어딨어? 여기 있잖아. 지평선에서부터 태양이 떠 있는 데까지의 이 높이를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고도야. 빨강색이. 고도는 지금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이 값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적도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간 높이잖아. 그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경사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적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적도로부터의 높이를 적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경사각이라는 걸로 대입해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데까지의 높이는 지평선으로부터의 높이는 90도 빼기 위도에서 결국에 적도로부터 떨어진 이 각이구나, 즉 경사각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위도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은 생략하고 결국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질수록 태양이 들어오는 높이가 커져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여름일 때는 얘들 봐봐. 지금 이거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야. 자,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데 춘추분, 봄, 가을에는 경사각이 없어. 얘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0이야. 그런데 여름은 태양빛이 어떻게 되냐면 낮이 길지. 낮이 길다라는 건 지평선에 태양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 있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오랫동안 떠 있으면 어때야 되냐면 봄, 가을보단 태양이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경사각이 어떤 거야?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고도 값이 올라가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더운 게 되는 거야. 반대로 겨울일 때는 낮이 짧죠. 여기 지평선에 떠 있는 기간이 짧다라는 거야, 시간이. 발 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밤이 긴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동지일 때는 경사각이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도값이 작으니까 춥겠지.
이해돼요? 결국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온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인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누구다? 경사각이다 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름일 때는 올라가지 태양이? 그 경사에다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름일 때는. 반면에 겨울일 때는 어떻게? 내려가지? 겨울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크게 확대해서. 자, 경사 변화를 가지고 기온이 변화하는데 결국에 기온이 변화하는 이유는 이 태양의 고도값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해될까? 근데 이 태양의 고도는 각 위도에 따라서 태양이 들어오는 위치가 달라져.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증명했어요.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위도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경사각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사각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이 플러스를 해줄 때는 언제야 얘들아? 여름일 때고 마이너스를 해줄 때가 언제야? 겨울이다 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북반구, 남반구 생각할 거 없이 북반구, 남반구 생각할 거 없이 얘들아 경사각이 증가했대. 그럼 당연히 여름일 땐 어때? 경사각이 커지니까 고도값도 커지겠지. 겨울일 땐 어때요? 빼주는 게 경사각이 증가하는데 경사한데 겨울일 땐 빼주지. 더 많이 빼주겠지. 겨울일 땐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델타 T 값은 증가하겠죠.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이 식에 의해서 의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차운동과 다르게 북반구, 남반구 상관하지 말고 경사각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유인물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기울기가 커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남중고도 차이가 당연히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증가하니까 연교차 증가한다. 얘 북반구, 남반구 동일하다라고 해서 왜냐면 이 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래 표를 정리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커지는 경우 자, 쓰면 되지?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이게 고도값이에요. 고도가 커지는 게 온도가 증가하는 거겠죠? 태양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근데 요거 할 땐 얘들아 방향 그리고 이심률 변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경사만 생각해 주는 거야. 이 표를 채울 때는. 자, 해볼게요. 자, 여름일 때 기울기가 커진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이 커지는 거야. 그럼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고도가 증가할 거야. 고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기온 증가하겠죠? 자, 겨울일 때 볼게. 기울기가 커진대. 그럼 빼야겠지, 겨울이니까. 근데 기울기가 큰 값을 빼주니까 당연히 고도 값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그럼 기온도 어때요? 감소하는 거야. 평소보다 증가하고 평소보다 감소해. 그럼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해되죠? 이거 북반구, 남반구 어떻다? 동일하다. 됐어요?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얘 이제는 작아져. 그럼 플러스 해주는 게 작아지니까 낮아지고 빼주는 게 작아지니까 커지겠지. 그럼 연결선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 변화는 요 식에 의거해서 생각해주면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의 볼게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받는 총 복사 에너지인 거야. 근데 걔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연평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들어오는 양 총 더해보면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항상 기온도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똑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100이라는 거를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심률 변화예요. 자, 이심률 변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계속 필기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심률 변화. 자, 이 이심률 변화는 아까 뭐라 그랬지? 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현재를 일단은 볼게요. 현재를 먼저 보면은 현재는 지금 태양이 있고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변하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볼까? 이심률이 작아지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이심률이 작아지는 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들아, 찌그러진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거지. 찌그러진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건 결국 어디로 간다라는 거냐면 원으로 간다라는 거야. 원. 됐죠? 그래서 원일 때는 이심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왜냐면 어때? A, B 양이 다 어때? 또 동일하기 때문이야. 됐죠? 그럼 원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중앙부에 태양이 오겠죠. 얘들아, 봐봐. 자, 여기서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 근일점, 가까운 근일점은 태양이 정중앙부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 멀어진다라는 거겠지. 이렇게. 반대로 원일점에 있을 때는 태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 가까워져야 돼. 이런 식으로 변한다. 얘가. 즉, 이심률이 작아진다. 즉, 원으로 수렴할 때는 원일점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원일점 거리는 감소하고 가까울 근일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멀어지는 거지. 근일점의 위치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재의 원일점의 북반구 기준으로 계절이 여름이었죠. 그러면 여름 똑같이 방향은 똑같아.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얘도 여름이야. 그런데 원일점까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럼 여름이긴 여름인데 어떻게 될까? 온도가 높은 여름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겨울일 때도 경사 방향은 똑같아. 근일점일 때 북반구 기준으로는 겨울이야, 얘들아. 그런데 근일점의 거리는 어떻게 됐지? 더 멀어졌죠. 그럼 겨울은 어때?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럼 원으로 갈수록 이심률이 작아질수록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당연히 델타 T 값은 어떻게 연계차는 증가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심률의 변화는 경사 방향과 경사 각이 일정할 때 이심률이 찌그러지면은 연교차는 증가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똑같이. 자, 이심률이라고 하는 건 찌그러진 정도야. 그래서 타원궤도는 현재 이거야. 근데 만약에 원궤도로 이심률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원일점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어떻게 돼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채워볼게.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일 때는 어떻게 된다?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기온은 상승할 거고 겨울일 때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온도는 하강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델타 T 값은 증가하는 거야. 반면에 남반구는 어떨까? 똑같지? 여름일 때는 멀어지고 겨울일 때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일 때 멀어지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요? 하강하고 겨울일 때 가까워지면 상승하겠지. 그럼 델타 T 값은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이심률의 변화는 이심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 남반구의 변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외적 요인 3가지 천문학적인 요인을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애들은 하나 고정돼 있고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3가지 세차운동, 기울기 변화, 이심률의 변화가 모두 다 플러스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외적인 요인을 복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천문학적인 요인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이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도 커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어. 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극대기라고 해요. 그리고 작아질 때를 우리가 극소기라고 하는데 극대기 때는 당연히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어떨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해서 기온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극대기와 극소기 주기는 약 11년이어서 11년을 주기로 태양이 활발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면서 기후가 변화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개가 외적 요인에 대한 문제고 얘들아, 이런 게 꼬아서 내려면 충분히 꼬아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요인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2차 시 수업은 외적 요인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 풀면서 내적인 요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어요. 출석 체크 반드시 하세요. 안녕, 3차 시 해볼게요.